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408페이지 우리가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봤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봤냐면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봤어요.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얘네들 그 세금들의 성격,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이 주세냐.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 소유자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걸 성향을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5개 주요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공부할 때 얘는 도대체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이 주세이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이제 각 세목별로, 세금별로 얘네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건데, 그럴 때 얘네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얘네들 성격을 얘기할 때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공통적으로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나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밑반찬 스키다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밑반찬 스키다시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횟집 있잖아요. 횟집을 가면은 그 횟집에서 좋은 횟집 갈수록 밑반찬 스키다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근데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죠. 그 밑반찬 스키다시 막 먹다 보면 나중에 본 메인 메뉴 나왔을 때 못 먹어요. 배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잔 먹고 배불러 가지고 맛도 별로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는 있잖아요. 돈이 아까워요. 나는 그냥 이거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배불러 못 먹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곳에서 고시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낼 때는 차라리 그 돈이면 장어나 뭐 다른 걸 먹지 횟집은 잘 가기가 좀 그렇다. 근데 다른 사람이 살 때 제가 접대를 받을 때는 그냥 스키다시 먹고 그냥 회 한 잔 먹고 그냥 나온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곳에서 이제 그 학원에서 똑같은 곳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점심 때 이제 그 지역하고는 이제 좀 끈끈한 게 좋아요. 강남은 예전에도 이렇게 강의 보면은, 강남은 보면은 이제 좀 그렇게 끈끈한 그런 게 없어요. 각 지역하고는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모이기 때문에, 강남은 여기저기서 모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연합원 학생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점심 때 시간 됐어요. 예. 그랬더니 뭐 음식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회 어떠세요? 그래서 좋다고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넌 수업 시간에 뭐 들었어? 교수님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강의가 그래요.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 있죠. 똑같이 내가 이쪽만 보고 강의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도 내가 분명히 저는 오늘 강남 여러분 해커스 우리 학원 강남학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저는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여러분. 진짜 간다니까. 가는데 어떤 때만 안 간다?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보세요,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우리 공부했어요.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아까 공부했네요, 여러분들.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얘네들은 직접세예요. 전부 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렸는데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얘들은 다 직접세예요. 또 여러분,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얘들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목적세예요, 보통세예요?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에 그냥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우리 외웠습니다. 5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얘는 다 보통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얘네들은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얘네들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뉘집자식이냐 농특세 나오면 항상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또 보면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또 여러분 얘네들은 다 종양세를 취해요, 종갓세를 취해요. 과세표 좀 표시될 때 얘네들은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그럼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자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예? 얘네들은 다 정률세율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되는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얘네들 시험에서 중요한 얘네들 주요 세금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한 거예요. 조세 분류를 통해서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408페이지 교재 0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걸 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대한 세법의 내용들 속에서도.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시험 문제 출제 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에 보유할 때 또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돼서 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시면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가끔씩 되는 것이 최근에도 나왔던 것이 다음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취득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옛날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몇 가지만 보고 갑니다.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그 다음에 또 뭐요? 등록면허세.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처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오늘은 요 2가지만. 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소방시설 같은 그냥 까먹어도 괜찮아요.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소방시설 같은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인데요. 앞으로 여러분요 제가 분명히 이제 예를 좀 소개해 드릴 것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있죠.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웬만하면 재산세가 나와 있다. 그럼 그 옆에 항상 누가 따라다니느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 항상 재산세는 같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는 항상 물납, 분할납부만 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유세고요.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더 있지만 오늘은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재산 보유세 그러면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3가지요. 그 다음에 양도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더 있지만 오늘은 딱 요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요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건 뭐냐면 유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양도한다 소유권 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유통과세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냐면 자 보유과세. 자 그래서 보유과세.
자, 유통과세와 상대되고 보유과세. 어떤 게 보유과세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과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왔다 갔다 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408페이지 0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자, 오늘은 그냥 요것만 알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나머지는 지금은 눈길 주지 마시고요. 409페이지 양가로 2번이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그 줄 끝에 종합부동산세. 딱 세 가지만 오늘은 알고 갑니다. 나머지는 눈길 주지 마시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자, 그 두 번째 줄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 오늘은 딱 요거만 알고 나머지는 눈길 주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세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전체 습을 좀 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취득에도 부과되고 부동산 보유할 때도 부과되고 또 보유할 때도 부과되고 양도 시에도 부과되고 또 어떤 세금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유통과세, 보유과세 용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409페이지 제3절 조세 용어정의입니다. 그냥 여러분요 한번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분이 이런 내용들을 처음 낯선 이런 정보들을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내가 완전히 가슴으로 이렇게 맞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책장이 안 넘어가요. 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 읽었더니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요. 그냥. 알겠으면 아는 대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이해 안 되고 몰랐던 거 가슴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공부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저절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1학년 때 있죠. 예. 그 법을 있잖아요. 특히 민법 여러분 총칙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는 지금은 법률 용어가 우리말로 많이 순화됐어요. 예전에는 다 일본식 한자어였었는데 지금 우리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판결문도 많이 요즘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읽기 편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또 예전에는 책이요. 로서 그리고 이런 접속사 전미어 이런 것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다 한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책을 보는데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행위 이런 게 있잖아요. 가슴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책장이 안 넘어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돌아보면 있죠. 그 시험에서도 안 중요한 건데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거를 막 가슴에 느끼려고 괜히 시간 낭비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굳이 모르겠으면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대충 알게 됩니다. 410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가로 11번 있잖아요.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키포인트 세목별 신고 기한 있죠?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론에서 각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자, 언제까지 납기로 하느냐, 이거는 상식처럼 반드시 각 세목별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지만 이거는 강론을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보는 거고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냥 411페이지 납세자 이런 것도요. 제2차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 이런 것도 보증인 이런 것도 민법 같은 데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오면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립니다. 알게 돼요.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412페이지 양가로 15 조세의 징수요. 요거는 별표시합니다. 조세의 징수 방법,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양가로 16번 가산세 가산금 또 별표시합니다. 시험에 30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별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에 관한 거,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오늘 첫날 강의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제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래야지 뒤에 강론에서도 다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쭉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부터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부터 좀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세금 계산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그래서 배운 것이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량세. 아까 배웠잖아요.